셜록 홈즈 시리즈, 용의자 X의 헌신, 궁극의 아이, 7년의 밤까지, 시대인 독서권장 프로젝트. 오늘은 추리소설 한 권 어떠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돌아온 오늘은 추리소설 한 권 어떠세요의 이재환입니다. 벌써 9월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3화입니다. 이제 날이 슬슬 추워지는 거 봐서는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요새 날이 아침에는 춥고 점심에는 덥고 다시 저녁엔 또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시립대 학우분들이 좀 걱정되네요. 이런 날씨에는 정말 감기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 2탄입니다. 지난주 1부에서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등장인물 중 대표 인물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영시를 향하여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함께 재밌는 책 한 권 읽어봐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애거서 크리스티의 등장인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올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애거서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은 단편집도 유명하지만 그보다도 유명한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2부에서 소개하는 소설은 주인공들이 나오는 소설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주인공들이 나오는 소설을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특히나 이제 소개해드릴 에르킬 푸아로가 등장하는 소설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가볍게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대표적인 탐정은 미스 마플입니다. 미스 마플은 나이가 많은 친근한 할머니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어마무시한 명탐정입니다. 어느 순간 일어난 살인사건들을 해결할 때면 언제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톰씨가 생각나네요. 혹은 작년에는 알던 스미스씨가 생각나네요. 이번에는 베티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혀낸다고 해요. 애거서 크리스티가 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미스 마플은 옅은 파란색 눈동자와 다정하고 친절한 눈빛의 선량한 노부인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범죄를 접할 때면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단호하고 정의로운 마플 양이 중요한 건 범인이 아니라 결백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맞아!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탐정은 너무나도 유명한 명탐정 에르킬 푸아로입니다. 특히나 에르킬 푸아로는 세계 3대 명탐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에르킬 푸아로는 명탐정하면 떠오르는 날카롭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좀 아닙니다. 키는 약 163cm 정도의 고양이처럼 빛나는 녹색 눈, 왁스로 딱딱하게 만든 자신의 자랑거리인 콧수염을 구부러뜨리며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명탐정 에르킬 푸아로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 익살스럽기까지 하네요. 오세먼지 하나를 총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여기며 질서와 방법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또한 자신을 프랑스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벨기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의 말버릇이라고 해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의자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회색 뇌세포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할리퀸이나 배틀총경, 토미와 터펀스, 아서 헤이스팅스가 있는데요. 전부 다 매력적이라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뒷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나저나 주인공들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영시를 향하여를 읽어볼게요. 린의 매력쟁이.
어두컴컴한 밤,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종이에 적혀진 문장은 다름 아닌 완벽한 살인 계획. 그것을 다 적은 검은 그림자는 종이를 찢어 불에 태우는데요. 자신이 완벽한 살인 계획을 세웠다며 그 계획은 자신의 두뇌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네빌 스트레인저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로서 성격이 좋고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로 결혼한 아내인 케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성격이 좋은 탓인지 욕심인지 네빌은 이혼한 전초인 오드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오드리의 이름만 나오면 화를 내는 케이 때문에 네빌은 오드리랑 케이를 친구로 만들기 위한 바로 3명에서 한 곳에서 만나는 모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이상한 삼각관계인 3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케이에게 오드리를 잘 봐달라는 만물과 함께 오드리를 따라 나서는 네빌. 심지어 네빌은 케이를 버려두고 오드리만 쫓아다닙니다.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던 중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모인 집의 주인은 트레실리안 부인. 골프채로 머리를 맞아 죽은 듯 보입니다만 어느 각도로 보나 누구든지 트레실리안 부인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라는 경찰의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은 추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빌은 트레실리안 부인이 죽기 직전 오드리와 다시 재결합하기 위해 트레실리안 부인의 집을 이용했다고 부인과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네빌. 저 말다툼은 사실일까요? 과연 네빌이 진범일까요? 네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배틀 총경이 수사에 나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나서 코멘트 한번 달아볼게요. 혁오의 윙윙. 영시를 향하여는 여러 영화화된 소설들과 더불어 많이 읽히고 있는 소설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아직도 범인이 누구인지 기억날 정도로 반전을 줬던 기억이 있네요. 역시 에거서는 추리소설의 여왕이랄까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추리소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같이 추리소설 한 권 읽어봐요.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이현민, 진행의 이재현이었습니다. 안녕.